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검찰의 심장부는 윤석열 검찰을 통칭하시는 거죠? 윤석열 총장에 그치지 않고요. 네. 검찰총장이 바뀐 현재도 검찰의 심장부입니다. 네. 그 검찰 조직의 최상층부의 네. 지휘부 예. 내지는 검찰 조직의 방향을 정하고 예. 검찰 이런 핵심을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을 의미합니다. 네. 그 사실 그 윤석열 검찰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도 계속 이어지는 검찰 내부의 주도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주축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미진한 과제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좀 지적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과거에 윤석열 총장 이전에의 네. 검찰총장들은 주로 이제 특수부가 아니고 뭐 최동욱 검찰총장의 뭐 일례가 있었지만 네. 짧은 기간 있었지만 그 경우에는 주로 보통 이제 공안 쪽, 네. 기획 쪽에 이제 검찰총장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맞습니다. 기계적 형식적 균형, 인사의 이 적당한 이렇게 나눔 이런 분포들을 생각하는 검찰총장이 되었고 네. 그 당시에는 뭐 기본적으로 저는 어떠한 정부의 검찰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보는데요. 당시에는 그래도 그 청와대 네. 임명권자의 그 용검 역할, 칼 검자, 그 쓰일 용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수단으로 우리는 뭐 물라면 물는 개에 불과합니다라는 뭐 자조적인 그렇지, 표현도 맞아요. 있을 정도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뭐 권력의 눈치 내지는 표면적인 권력의 향배에 따르는 정권의 향배에 따르는 조직이었는데 마침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 그 두 대통령을 구속수사하였고 대법원장도 구속수사하였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집권하는 이 정권을 잡아가는 점에 있어 질적으로 구분돼 가는 시기가 도래했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찰은 공안이 주로 주도하면서 공안부 검사들이 이제 실세 검사로 행세하던 시절에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사실상 특수부들이 검찰 전체를 막 좌우하고 주락펴락하면서 행세하고 그리고 스스로 권력이 돼버린 또 어떤 분들은 괴물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을 통해서 꼭 하시고 싶으셨던 얘기는 어떤 걸까요? 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일부 정치검사, 부패검사,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과 법무부의 요직을 독점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수사를 장악한 조직. 이 검찰권의 이 부분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이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인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도 이렇게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이죠. 검찰의 조직 문화,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의 구조, 그 검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에서 통해서 드러나는 그 검찰의 실상들을 이렇게 뭐 법무부도 외부고 청와대도 외부입니다. 검찰의 심장부 대검에서 일어난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함으로 해서 그 검찰 개혁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대로 좀 그 일이 안 된 것에 대한 좀 미진함, 이런 답답함 같은 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과정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부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촛불 정부가 해야 되는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었고 그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퇴행하거나 역진되는 상황이 됐고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 이후에는 이른바
검찰권을 다시 또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수사권을 시행령이라는 네. 이름으로. 과거로 복귀하였죠. 예, 완벽히 과거로 복귀된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 사실상 지금부터 다시 또 그 좀 추려서 검찰 개혁을 좀 이뤄가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지금 뭐 한동수 뭐 변호사님 이제 그 당시 대검 감찰부장님을 비롯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증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시절에 벌어졌던 이른바 정치 행위들, 언론과 결탁한 뭐 특히 네. 이제 보수 언론 또는 뭐 다양한 언론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장악하고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속에서 이른바 이제 되치기를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검에 들어가서 직접 목격한 윤석열 검찰을 한마디로 통칭하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검찰 내부에 이제 다양한 다른 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특수부 검사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정치검사, 부패검사, 특수검사들이 네. 검찰권의 공과 사의 구분이 없다. 아주 모호해졌고 예. 자기들은 이제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예. 자기들은 누가 건드릴까 예. 이런 검사장 이상만 일종의 돼도 절대 권력자 이런 거. 네네네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예. 어떻게든 다 방어할 수 있다. 예. 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예. 어떤 내적인 자신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소불위 권력자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예. 지금 유일하게 지금 온 세상을 겁박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언론인들도 무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예전에 과거 같으면 그 기자들이 이른바 뭐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을 무슨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다 가만히 있죠. 그래서 언론 개혁도 하나의 그 다음 과제이긴 네. 하죠. 언론인들은 네. 마땅히 그 사회 공기로서 자기 책임감들 다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지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들이 이제 법원이 그나마 미약하게 가끔씩 예. 판결로서 정의와 공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네. 대단히 미약하죠. 하나의 법조라는 한 이렇게 그 의식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영장에 대한 통제라든가 판결에 대한 소신은 주로 1심에서 좀 나오긴 하던데요. 네, 네. 이런 판결들이 좀 여전히 작동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죠. 네. 역할들이 법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일명 이제 윤석열 검찰로 윤석열 사당으로 통칭되는 분들은 이런 검사들은 검찰권을 공사 구분이 모호해지고 네.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예. 검찰권의 이익 하나 이제 정치인 높은 예. 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정관 특혜를 받아서 예. 많은 변호사로서 이제 수임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특별 사면 관련된 시장도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이런 불투명한 수임 구조와 시장들이 존재한다는 네. 거죠. 예. 이런 검찰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네. 자리, 돈 이런 이익을 공유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은 되게 정치적인 검사인 거죠. 부패인 거죠. 네. 언제가 문제가 드러나면 부패에서 어딘가 일어나겠죠. 네. 부패 검사 그리고 이것들은 그 특수 검사들이 네. 주로 이제 그 주축을 이루죠. 그래서 검찰의 여론도 주도하고 요직도 다 네. 검찰과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 또 사회 전반에 대해서 네. 공기관의 이런 요직들을 이렇게 독점하는 네. 또 주요 수사도 완전 독점하고 방향을 정하는 네. 이런 이 아주 유일한 합법적인 권력 옛날 총칼과 진배 없는 네. 이런 세상으로 계속 후퇴하고 있죠. 예. 또 하나 말씀하신 건 다양한 검사들을 예, 어떻게 예, 하냐. 예. 제가 대검 감찰부로 초창기에 이제 이런 네. 신기한 생각들을 했어요. 네.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예. 굉장히 고생한다. 예, 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생한다. 뭐 사건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표도 안 나는 예. 수사들을 하고 예. 처리하는 사건들의 양이 많으니까 사무검사들에서 벌점도 많이 먹어요. 예. 특수부검사들은 사건 수술 자체가 얼마 없으니까 네. 벌점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특수활동비도 많이 예. 지급받고 맞아요. 여론의 각광을 받고 계속 승진해 가고 이런 구조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뭐 그냥 법원 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부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 판사들은 인사에서 형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구나 서울중앙지법에 가고자 하면 종국에 가요. 예. 원하면. 그래서 예. 인사의 어떤 형평들을 추구하고 이 평등하다라는 네. 인식이 있어요. 예. 그러면 중앙지법에 있는 판사들, 예. 법원 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이 되게 그 사람이 뛰어나면 그 예. 사람들한테 재판받는 국민과 예. 어느 시골에 있는 지청에 있는 국민들은 그러면 불평등하다는 거냐. 예. 예. 이게 논리상 안 맞잖아요. 예. 예. 근데 이상하게 이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예. 뭐 특수공안적으로 발탁되지 않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그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들이 되게 약간 이상했어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예.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잘 나가고 예.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형사부로서 그냥 존재해서 그냥 그걸 수용한다는 수인하는 이런 구조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기부여가 그러면 법원이 훨씬 평등의식이 강하다. 네, 네. 판사들이 훨씬 더 평등의식이 강하다고 적어도 봐야 형식적인 형평의 것들은 가치들은 공유하고 네, 있는데 예. 뭐 표시 공동연의 얘기는 못 하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내면 이렇게 수용하는 네. 그런 형태들이 좀, 그러니까 좀 당연하게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는 네, 네. 거죠. 형사부 네. 검사들이. 네. 예. 뭐 물론 이제 내부적인 이제 불만도 있고 예. 또 이런 뭐 이렇게 점들이 있었지만 예.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 조직 전체를 이제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네. 정치 행위로 인해서 네. 이 검찰 조직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검찰 예. 조직을 망가뜨렸다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예.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라고 봐요. 이건 예. 검찰 중실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 이건 아니 더 나가야 돼요. 어디? 검찰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가지면 안 돼요. 예. 검찰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 뭐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이 존재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검찰 조직을 맡긴다고 해서 현재의 구조화에서 네. 제도 변화 없이 예. 똑같아져요. 기본적인 구조가.